네, 오늘도 아침 산책 나왔습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요즘 비는 양동이로 쏟아붓는 비가 아니라, 그거는 벌써 이제 또 옛말이에요. 폭포수가 막 또 쏟아지듯이, 그래서 피해를 많이 주는데, 어제 뉴스 보다가, 일본의 어떤 도시에서, 그러니까 가고시마 쪽입니다. 큐슈 밑에 쪽,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 나왔는데 거기 또 백제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도시 이름이 출수예요. 나간다 할 때 출에다가 물 할 때 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을까 했더니 보니까 이즈미라고 읽네요. 이즈미. 그 도시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이즈미. 그러니까 물이 나온다 해서 그 물을 미루, 그러니까 물은 백제어로는 미, 고구려로는 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를 제가 어디서 결정적으로 발견했냐면 그 교토 위쪽에 있는 비와호, 비와호 주변이 온통 미예요. 그러니까 오미를 흐르는 강을 미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미는 사실은 물수가 들어가면 물과 관련되면 미라고 계속 읽어요. 그게 일본 열도 전국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 발견했던 큐슈에서의 출수를 이즈미라고 읽는 것이나, 이 교토 지역 위쪽에서 큰 강을 또 오미라고 읽는 것이나, 이 오미가 또 어디까지 있냐면요, 저 위쪽에 그 이시카와 거기에서도 큰 강이라고 써놓고 오미라고 읽더라고요. 또 이 도쿄 북쪽에서도 북쪽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물이 들어가는 곳 이번에는 그거를 미토라고 읽어요. 수호 이렇게 써놓고서 미토라고. 그러니까 물을 미루. 그리고 온천 지역 중에 유명한 도쿄 근방에 한 2시간 가면 있는 아타미. 아타미 온천 열해라고 써놓고 바다 해자를 또 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되는 것을 미로 읽는 것은 다 백제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인들의 언어가 일본 전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이제 백제인들이 결국은 이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이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이렇게 막 변하는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백제 왕권이, 고구려나 신라나 가야는 왕권이 왔다기보다는 그냥 유민 그 백성들이 와서, 일반인들이 와서 사니까 권력이 형성되진 못했는데, 백제에서는 왕통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야마토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이 400년대 중반부터 이 600년대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일본 열도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660에서 663년에 반도에서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반도 땅과는 이제 완전히 작별을 하고, 열도 땅에 있었던 백제는 새로운 국호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일본의 뜻 역시도 백제라고 얘기했었죠. 일십대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해를 중요시하는 십제의 큰 나라, 십제의 큰 나라, 백제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시작한 이가 누구냐? 바로 천무천왕입니다. 천무천왕에게는 형제가 있어요. 로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라고. 그 형이 이제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천지천왕입니다. 어렸을 때 아호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름은, 천지천왕은 나카노 오우에 645년에 을사의 변, 소가시를 제거해버리는 큰 사건을 일으키는 중심인물인 나카노 오우에, 나중에 천지천왕. 그리고 이 천무천왕의 어릴 때 이름은 오아마 황자예요. 그 대해인, 큰 바다라는 한자를 쓰고요. 대해인, 사람인. 그래서 이 오아마 황자인데 이제 나중에 천무천왕이 되는데,
그 조상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 섞여 있어요. 신라계하고 섞여 있어요. 어머니 쪽이, 할머니 쪽이 신라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지천왕과 천무천왕은 갈 길이 다릅니다. 우선은 천지천왕이 먼저 이 나카노 오에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이 그 천왕에 올라가는데 때는 언제냐면 백제가 멸망하는, 반도에서는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백총강 전투의 앞에 진두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나카노 오에인데, 이제 백제가 멸망하니까 이제 반도 땅, 열도 땅으로 돌아와서 천황 즉위를 했지만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라고 여기지는 천무천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천무천왕의 아들을 제거하고 마치 수양대웅처럼 자기가 이제 조카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무천왕 때부터 대변화가 일어나요. 천지천왕 때는 다이카게 신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지만 천무천왕 때에는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변화를 시도하고 또 달성을 합니다. 천무천왕이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역사서를 자기 구미에 맞게 만들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후대에 등장하는 712년의 고지기라고 하는, 일본 천황은 신의, 하늘의 신이 땅에 강림해서 신이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등장한다. 진무천황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BC 660년이다. 연도수도 참 재밌게도 만들었어요. 백제가 반도 땅에서 660년에 멸망하잖아요. 열도 땅에서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 천황제를 기반으로 두는, 그렇게 꾸민 거예요. 만든 나라는 BC 660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 이제 고지기라고 하는 신화의 책인데, 그게 712년에 이제 후대에 완성이 되고, 그걸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720년에는 일본 서기라고 하는 책을 완성을 하는데, 일본 서기는 사실은 720년에 완성이 되지만 고지기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지필자들이 거의 비슷해요. 고지기를 지필한 사람들과 니혼쇼키, 일본 서기를 기록한 지필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714년쯤 되면 그 책이 나와요. 일본 서기는. 근데 완성이 되는 것은 720년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천무천왕이 했던 가장 큰 일은 일본의 기틀을, 현재 일본이라고 한 나라를 새로 만드는 기틀을 놓은, 거의 개국을 했다고 해도 다름이 진배 없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돼요. 이 천무천왕 쪽에서. 그리고 그거의 완성은 이제 후대에 손잡벌이 되는 몸무천왕 때 이제 일본국이라고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또 그 원명천왕이라는 인물이 이제 여인이 천왕이 되면서 역사서들을 완성하고, 또 수도도 지금의 나라, 현재 이 유명 관광지인 고대 도시인 나라로 천도하게 되죠. 그게 710년의 일이에요. 710년에 수도도 옮기게 되는 그 시작점에 천무천왕이 있다. 이 천무천왕이 한 일은 하도 많아서 기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역사서를 쓰게 했다는 거, 또 율령제도를 거의 완성시키는, 중국의 장안성, 다시 말해서 당나라급 규모의 도시 건설도 지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제도를 당나라급으로 이제 격상시켜서 만들어요. 심지어는 이 민간인들의 생활에까지 깊숙이 관여해서 중세시대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 여자들의 머리 스타일까지, 그 두발의 형태까지도 그 규정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부인 때에는 이 장례하는 장례 그 제도까지도 이 규정하게 되는, 모든 것을 제도화시키는 시작점에 이 천무천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사람들이 왜 이름이 니자일까 궁금해 하시죠. 그 이름 제도도 이 천무천왕 때에 제도화시켜 버립니다.
그 성씨 제도라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야쿠사노 가바네라 그래요. 야쿠사노 야는 8이라는 뜻입니다. 8. 그러니까 8성씨 제도를 제도화시킵니다. 이전에 여러 형태의 성씨 제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정비해서 이제 완전히 제도화시키는 작업은 바로 이 천문천왕조에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2020년대에 이 일본 뭐 신문이나 뭐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등장하는 많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특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 연예계도 있겠지만 이제 정치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수상들, 그러니까 총리 대신들의 이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그 이름들의 시작점이 바로 이 천문천왕조에부터 이미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지금은 이제 사망한 지 오래돼서 기억 못하는 분도 많지만, 다나카 가쿠에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다나카라고 하는 이름도 이미 이 천문천왕조에 만들어집니다. 아베 신따로, 아베라는 성씨도 이 천문천왕조에 완성이 돼요. 이미 아베라는 성씨는 있었는데, 이 아베 성씨는 얼마나 오래됐냐면, 거의 그 소가씨, 목씨, 한국에서 백제에서 넘어온 목씨가 일본으로 와서는 성씨를 소가씨로 바꾸는데, 그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 아베 씨가요, 이 백총강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이 백제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이 자신의 조상의 나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땅에 있었던 백제 병력들을 반도 땅으로 투입을 하는데 27,000, 37,000명을, 그때 그 중심 그 리더, 다시 말해서 수장에 해당되는 인물이 아베예요. 근데 아베도 역시도 이제 패전하고 돌아와서 결국 나중에 일본 북쪽 지역에 가서 오랑캐들을 이제 지배하고 막아내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이미 아베 씨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천왕 때의 그 직급을 6등급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오늘날 일본 성씨 중에 그 유명한 인물들, 그 대표적인 수상들, 총리 대신들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몇 명 더 얘기하면 이시카와라는 성씨도 이때 이제 가바네 중에 하나로, 가바네가 성이라는, 일본의 이름은, 일본 사람들의 이름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씨 제도예요. 성이 있고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 그러면 이씨, 김씨, 박씨지만 일본에서는 그 성은 가바네라 그래서 이 김이 박이 아니라 직급을 뜻합니다. 직급, 등급이에요. 등급.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을 마히도라 그래요. 마히도는 진인 이렇게 써갖고, 마히도는 황족들만 해당돼요. 이 천문천왕조에 만들어지는 야쿠사노 가바네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은 마히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인에 해당되는 황족.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천문천왕조 이전에 활약을 했던 수많은 무라지라는 그 등급이나 오미라는 등급이나 또 6등급으로 강등이 돼요. 그래서 6등급에 해당되는 게 오미인데 무라지는 7등급입니다. 오미인데 이제 오미에 해당되는 6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일본의 총리 대신들을 지나게 되죠. 그 유명한 인물들 많아요. 지금 총리 대신인 그 기시다도 그때 만들어져요. 6등급으로. 기시다라는 이름도 그때 나와요. 다나카, 기시다, 그 다음에 아베는 그 이전에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성씨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바네라는 것은 성이에요. 성은 한국에서는 김이박이지만 일본에서는 등급이다. 다시 말해서 그 직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씨가 이제 성씨에서 씨가 이제 그 가족의 이름들인 거죠. 그래서 가바네가 있고
우지라는, 씨는 우지라고 읽습니다. 우지라고 있는데 그 둘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성씨제도, 야쿠사노 카바네라고 하는 성씨제도를 만들어낸 이도 이 천무천왕이에요. 이 천무천왕은 모든 제도를 자기 때에서부터 정비하면서 이제 국가의 규모를 크게, 그래서 도시 규모도 왕궁을 만들 때, 또 수도를 만들 때, 이전에는 뭐 가로 세로 그러니까 규격을, 도시의 규격을 뭐 한 500m 곱하기 500m, 1km 곱하기 1km라고 했다고 치면 거의 4배로 늘어나요. 4km 곱하기 4km. 그래서 지금 이 나라, 현재 나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 700년대에 만들어지는 나라의 규모가 4km 곱하기 4km예요. 그 정도로 큽니다. 교토로 올라가잖아요. 794년에 교토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는 5km 곱하기 4km예요. 더 커져요. 도시의 규모가. 그 정도로 이제 큰 규모로 이제 도시를 만들라고 지시한 이도 또한 이 천무천왕 쪽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일본 사람들의 이름이 니자인 것은 사실은 한반도에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자니까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옛날에 고대 시대에, 고구려 시대나 백제 시대에는 성 이름이 니자였습니다. 성하고 이름을 합쳐서 니자입니다. 그래서 시자인 경우도 있고 니자인 경우도 있고, 고구려에서도 발견되고 백제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 소가시예요. 소가시의 원래 이름은 목시인데요. 이 백제로 내려오면서 고구려에서 10명의 이 중심 인물들이 내려와서 10제 국가를 만들고 나중에 백제로 바뀔 때 8성이 있어요. 백제에 8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천무천왕은 자기 조국의 국가의 그 8성씨 제도처럼 8개, 사실은 8이라는 숫자가 완성수거든요. 이 중국 계통, 이쪽 동양 계통에서는 8은 완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얘기할 때 쌀미를 어떻게 쓰냐면 8이 2개잖아요. 그래서 미수, 올해 사시라고 88세에 해당될 때 우리가 미수라 그러잖아요. 그 미가 쌀미자예요. 왜냐하면 위에 8, 밑에 8. 그리고 가운데 10 해서 8수.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숫자거든요. 동양에서는. 이 팔성이 있는데, 이 백제에도 정씨부터 시작해서 예씨, 백씨, 그 중에 목씨가 있어요. 목씨가 있는데, 이 목씨가 협씨가 또 있었는데, 협씨도 팔성의 하나예요. 목씨와 협씨가 아마 결혼을 한 거예요. 목협씨가 돼요. 그래서 만지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우리 역사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목나 근자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해요. 같은 목씨. 목라 근자, 목현만지. 그리고 이제 일본 땅으로 넘어오는 마자, 이런 식으로 니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목씨가 일본 땅에 와서 이름을 성을 소가로 바꿔버립니다. 소가씨로 이제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소가씨로 시작을 했듯이 이 천무천왕도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진두에 이 천무천왕이 있었고, 이 천무천왕은 그 부모 계열이 백제계도 있고 신라계, 어머니 쪽, 할머니 쪽이 신라계였지만 사실은 천무천왕과 그 이후에 몇 대의 그 여성 천왕들이 신라계로 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700년대 말에 이 천무 계열에서 이제 왕통이 끊기면서 천지 계열의 손자에 해당되는 이제 광인천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다시 백제계로 돌아오게 되면서 현재 일본의 천황가는 백제인의 후손,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의 후손입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이 야마토 정권을 창출했던 이 백제 왕통은 그 모든 제도를, 그 시스템을 그 당시에 400, 500년대에 만들어감에 있어서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반도 땅에 있었던 백제의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다 유입을 시켜서 데려와서 국가 체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집 짓는 거, 그다음에
곽월 짓는 거에서 시작해서 의복, 옷 만드는 거, 농사 짓는 거, 그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의 장비를 만드는 것, 또 농사 짓는 농경 장비를 만드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한반도에서 데려왔거든요. 데려와서 이제 그 제도화 시킨 것을 이제 완성을 한, 현재 일본국이라고 한 나라를 완성을 하게 되는 시점은 701년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까지는 정지 작업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백제가 반도 땅에 있었던 백제가 멸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반도 백제와 열도 백제는 같은 왕통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백제가 660년에 반도 땅에서 663년 사이에 멸망함으로 인해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가인 일본이 만들어지고, 그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전의 백제와는 전혀 색깔이 다른, 그리고 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천수백 년이, 1200~3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열도 땅에 백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 역사를 왜곡한 이들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명치신 이후에 등장하는 이 또 다른 무신 세력인 이제 군벌들에 의해서 이제 사관을, 황국 사관이네, 뭐 식민 사관이네, 이런 것을 만들면서 완전히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도 모르고 그것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소하게 모르는 거죠. 1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이 1910년부터 시작이라고, 물론 그 이전부터 막 작업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이 1910년부터 36년간, 35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그 군부 세력들이 아주 철저하게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한국의 조선의 이제 총독부의 그 수장이었던 그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인물이 그 말을 했다는 말에 전 지금도 열이 받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이 훌륭했던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되찾기까지는, 알아내기까지는 100년은 더 걸릴 거다. 그랬다는 거야. 100년이 지났어요, 지금. 1910년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2020년 되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해외에서, 아침 산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이 제도권에서 배운 역사 교육을 일단은 덮으세요. 덮으시고, 스스로 하나하나씩 되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도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제도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스스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세대들은. 마치겠습니다.